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오늘 교육은 이제 퓨전 360에 대한 교육이고요. 가장 기본적인 교육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아마 메이커 아카데미 들었을 때보다도 오히려 쉬울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저희가 교육 강사분 양성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여러분들 모른다는 가정하에 좀 천천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퓨전 360에 대해서 3D 모델링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천천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2D 디자인이라고 하는 거는 뭐 일러스트라든지 인스케이프라든지 여러 가지 툴을 활용해서 2차원으로 된 그림을 그린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니면은 한글에서 우리가 엑셀이나 한글에서 문서 작업을 할 수도 있고요. 근데 이 3D 모델링이라는 거는 이제 2차원, 3차원으로 Z축이 생기는 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그림을 그린다고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3D 모델링에 관련된 기본적인 이런 예시를 보여줍니다. 3D 모델링이라고 해서 갑자기 우리가 3차원을 갑자기 어떻게 딱 그리는 게 아니라 2차원으로 그림을 그린 상황에서 3차원으로 끄집어내는 거기 때문에 2차원과 별 다를 게 없다. 하지만은 3차원은 이제 거기서 한 축을 더 늘려서 2차원에 3차원을 끄집어내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3차원으로 그림을 그린다고 해도 무조건 기본적으로 2차원으로 그림을 그리는 설계 능력은 내가 있어야지 훨씬 더 그림을 잘 그릴 수도 있고 나중에 수정하기에도 더 용이하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도 같이 공유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설계적인 부분도 설명을 기본적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대학생 때 이제 오토캐드 배웠어서 2D 설계를 많이 했었는데 근데 요즘에는 이제 3D 모델링 워낙 좋아서 3D 모델링 자체에서도 2D 설계가 다 기본으로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설계의 중요성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띵커캐드 같은 경우도 제가 교육을 하는데 띵커캐드 같은 경우는 전혀 2D에 관련된 거 없이 바로 3D 도형을 그냥 더하고 빼기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그런 2D 설계에 대한 부분이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처음에 시작했던 사람들은 퓨전이나 뭐 다른 2D 스케치 라인을 통해서 진행하는 모델링은 어색하고 어렵고 그리고 2D 설계가 중요한지를 처음에 많이 인지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손으로 그림을 그리는 2D 설계 방식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도면 보는 그런 2D 설계 부분도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토데스크사에서 나오는 이제 퓨전 360에 대해 배울 건데요. 오토데스크사에서는 굉장히 많은 그런 소프트웨어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게 이제 모델링 툴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 외에는 이제 뭐 편집기, 모델링 편집기라든지 아니면은 뭐 설계 그런 해석하는 프로그램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굉장히 많은 부분을 개발하고 그런 소프트웨어가 많이 나오고 있어서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일단 3D 모델링을 쓸 때 보통은 프린터를 쓰기 위해서 요즘에 많이 배우고 있어요. 예전 같은 경우는 프린터가 없을 때는 그냥 우리가 어떤 기구 설계라든지 단순히 기구학적인 부분만 많이 체크를 했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프린터를 쓰기 위해 설계를 많이 배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3D 프린터의 과정 중에서 3D 모델링의 하나에 차지하는 위치를 말해주면 되는데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 같은 경우는 스캐너나 스케치를 통해서 그림을 그린다던가 아니면 3D 툴을 쓰기 전에 먼저 기본적인 작업을 하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쓰는 게 우리가 퓨전 360의 3D 모델링 툴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 더 정교하고 확실한 모델링을 다듬게 되고요. 그 모델링 담은 그 3차원 이제 그림 데이터를 STL이라고 하는 파일로 이제 변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얘를 이제 익스포트나 STL 파일 변환을 하면은 우리가 이 슬라이싱이라는 이 소프트웨어에다가 이제 데이터를 넣고 출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슬라이싱 소프트웨어는 큐라를 다 배웠잖아요. 근데 사람들한테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3D 프린터를 쓸 때 얘만 알면은 프린터를 쓸 수 있고 얘를 몰라도 프린터를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얘를 알고 얘를 모르면은 프린터를 못 써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3D 모델 프린터 수업 때는 얘를 배우는 건데요. 근데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얘가 중요한 거예요. 얘는 솔직히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얘의 기능은 계속해서 없어지고 있어요. 줄어들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막 큐라만 열심히 배워서 막 쓰고 있는데 큐라 아마 좀 있으면은 없어질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지금 2D 인쇄기 그래서 인쇄 프린터 할 때도 따로 우리가 뭐 이런 소프트웨어를 쓰지 않잖아요. 그냥 바로 한글이나 바로 거기에 있는 프린터 거기에 있는 툴에서 바로 이제 인쇄하기 눌러가지고 몇 장을 뽑을 거냐, 뭐 화면에 맞출 거냐, 양면을 할 거냐 이런 설정을 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이젠 얘도 그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퓨전 360에서도 바로 3D 프린터로 보낼 수 있게끔 그렇게 설정 창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점점 얘는 없어질 거고
이제는 얘를 쓸 줄 알아야지 더 다양한 모델링과 그리고 더 다양한 컨텐츠를 개발할 수 있다. 그래서 얘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3D 모델링이 굉장히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어요. 우리가 뭐 한글, 뭐 엑셀, 뭐 PPT 그렇게 있듯이 얘도 굉장히 많은 다양한 소프트웨어가 있는데요. 일단은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다소 시스템에 나온 솔리드웍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이고요. 전반적인 기계 산업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소프트웨어예요. 얘는 이제 대신 소프트웨어가 이제 한 대략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 되는 굉장히 비싼 소프트웨어입니다.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모델링만 하는 소프트웨어가 있고요. 그리고 렌더링하는 소프트웨어가 따로 있고 구조 해석하는 소프트웨어가 따로 있고 시뮬레이션 하는 소프트웨어가 따로 있어요. 이걸 다 사게 패키지 다 사게 되면 한 1,000만원, 2,000만원 정도 되는 비싼 가격에 쓰는 하고 얘는 이제 보통 기계 쪽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래서 기계공학과라든지 아마 기계공학과가 제일 많이 배울 거예요. 저도 학교에서 이걸 배웠거든요. 그래서 얘는 좀 기계 쪽이 굉장히 많이 치우쳐진 소프트웨어고요. 이건 이제 똑같이 다소 시스템에 나온 거고 카티아라고 하는 소프트웨어예요. 요거는 이제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대표 기업은 현대 자동차에서 얘를 쓰고 있습니다. 이 소프트웨어를. 그래서 이제 얘는 대략 한 3,000만 원 정도 하는 비싼 소프트웨어예요. 네. 그래서 이런 소프트웨어도 굉장히 기계 쪽이 치우쳐져 있는 비행기에서도 많이 써요. 이 소프트웨어를. 그래서 그렇게 쓰인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얘는 이제 오토데스크사에서 나온 건데 얘는 마야라고 하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얘는 이제 이런 캐릭터, 애니메이션 이런 걸 이제 영화 쪽 그런 CG 그런 거 할 때 보통 많이 쓰이는 소프트웨어예요. 얘는 한 600에서 800만 원 정도 하는 소프트웨어고요. 얘도 맥스라고 하는 건데 얘도 오토데스크사고요. 얘도 아까 마찬가지로 그런 영화 CG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이 쓰는 소프트웨어 중에 하나입니다. 얘도 한 600에서 800만 원 정도 해요. 요거는 이제 스케치업이라고 하는 소프트웨어고요. 요거는 이제 제가 이름 까먹었어요. 아무튼 어떤 업체에서 쓰다가 만들었다가 개발했다가 이제 구글에서 이제 인수해서 또 소프트웨어들을 또 만들어지다가 지금은 따로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얘는 이제 건축에서 하는 데서 많이 써요. 얘는 이제 무료 버전이 있고 프로 버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무료 버전은 그 띵커캐드와 마찬가지로 웹상에서 그냥 다운로드 받을 필요 없이 쓸 수 있고요. 프로 버전은 이제 다운 받아가지고 이런 굉장히 다양한 툴들을 쓸 수 있게끔 할 수 있습니다. 얘는 한 90만 원 정도 좀 저가형의 소프트웨어예요. 네, 그래서 얘는 건축 쪽 사람들이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라이노라고 하는 소프트웨어인데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디자이너 분들이 굉장히 많이 쓰고 있어요. 요거는 이제 제품 디자이너 아니면 그냥 일반 시각 디자이너 아니면은 또 네, 그런 아티스트 분들이 굉장히 많이 쓰는 소프트웨어 중에 하나고요. 좀 다루기 어렵다고 해요. 네, 저는 안 써봤는데 좀 디자인 툴을 좀 굉장히 이 설정할 수 있는 툴이 굉장히 많대요. 이런 도구가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좀 헷갈리고 오히려 좀 더 쓰기 어렵다라고 하는 얘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좀 굴곡 같은 면을 좀 표현하기가 더 쉽다고 해요. 네, 일반 그런 기계 기반으로 한 소프트웨어에 비해. 그래서 라이노도 디자인 좀 많이 쓰는 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얘는 한 100만 원 정도 하는 소프트웨어예요. 얘 보시면 이렇게 많이 있어. 굉장히. 네. 그래서 좀 그렇구나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배울 건 오토데스크사의 퓨전 360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고 혹시 얘를 왜 배울까요? 그러면 그 하도 많은 소프트웨어 중에 네. 우리 왜 얘 메이커 아카데미 때도 그렇고 이번에도 얘를 왜 배우게 되는 걸까요? 왜 얘가 굉장히 핫해요 요즘에. 왜 가장 핫할까요? 네, 일단 첫 번째 무료인 것도 있고요. 네, 또 한 가지 더 이유가 있긴 한데 네, 뭐가 있을까요? 편하게 말씀하시면 되세요. 네. 좀 더 배우기 쉬운 것 같아요. 배우기 쉽고,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네, 굉장히 직관적으로 잘 나와 있는, 네, 그리고 이제 모양들도 굉장히 아기자기해서 처음에 딱 봤을 때 거부감이 별로 없어요. 네, 제가 처음에 솔리드웍스 처음에 쓸 때 거부감이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라이노도 그렇고, 라이노도 처음에 화면 봤을 때, 참 거부감 많이 든다 이렇게 들었었는데 퓨전은 좀 그에 비해 좀 덜한 편이긴 해요. 그리고 이 퓨전 360이 기계 쪽에 치우쳐지긴 했는데 굉장히 다양한 모델링이 다 가능해요. 뭐 라이노 같이 그런 좀 더 굴곡적인 부분도 가능하고요. 렌더링도 가능하고 설계도 가능하고 심지어는 이제 그 툴패스 이제 캠 모드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샷봇 CNC를 쓴다던가 이럴 때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네, 그래서 굉장히 좀 강력한 툴입니다. 그래서 거의 솔리드웍스 거의 한 2,000만 원짜리 갖고 있는 그런 기능들을 다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또 각광받고 있는 소프트웨어 중에 하나고 오토데스크사에서도 지금 굉장히 힘을 실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얘는 거의 몇 달에 한 번씩 계속 업데이트가 굉장히 많이 돼요. 그래서 저도 이제 막 강의 자료를 찾기 위해서 옛날 거 막 보면은 옛날하고 지금하고 너무 차이가 심해요. 그런 모양도 그렇고 색감도 그렇고 기능도 더 계속 많이 발전되고 있어요. 솔직히 지금 막 책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게 이제 몇 달, 뭐 1년만 지나도 그 책의 당연히 기본 내용은 비슷하겠지만 훨씬 더 다양한 기능들이 많이 추가될 겁니다. 계속 급변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런 캠 기능이라든지 렌더링 같은 것도 굉장히 잘 되어 있고 어셈블리도 굉장히 좋게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통 기본 설치는 이제 계정 생성을 한 다음에 우리가 그 사운을 받을 수 있는데 보통 학생이나 교사라고 가입을 하면은 3년이 무료고요. 일반인으로 가입하면 1년이 또 무료예요. 그리고 무료가 끝나도 이제 다른 계정으로 하면 또 계속 무료예요. 우리가 이제 기업에서 쓰는 것만 아니면은 거의 무료로 계속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사양 자체도 굉장히 가벼운 소프트웨어예요. 사양도 굉장히 무겁지가 않거든요. 일반 뭐 솔리드웍스나 뭐 다른 좀 비싼 소프트웨어는 굉장히 무거워서 막 버벅거려요. 아니면은 뭐 램이 부족하다고 막 이렇게 계속 막 우는 소리 많이 하고, 근데 얘는 이제 좀 가벼운 편이고요. 그리고 이제 64비트만 윈도우가 64비트면 다 가능해요. 32비트인 경우는 안 되는데 요즘 거의 다 64비트긴 하거든요. 그래도 만약에 혹시 강의를 하시게 된다면은 이 사양 같은 것도 한번 꼭 안내해 주시면 좋아요. 왜냐면 막상 왔는데 저 안 돼요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 맥이 되는 경우가 있고 윈도우가 또 맥은 안 되고 윈도우가 되는 경우가 이런 경우도 있어서 꼭 맥도 잘 되는지도 한번 확인해 주면 좋아요. 자, 그래서 이 첫 화면이 이런데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첫 화면을 이렇게 좀 설명을 해줘요. 그래서 왼쪽 위에 보시면은 이 점이 아욱한 4개가 있는데, 저거 같은 경우는 이제 퓨전 360 같은 경우는 이제 클라우드 기반으로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따로 데이터를 바탕화면에 빼놓을 필요 없이 인터넷으로 자동 저장이 되기 때문에 내 계정 아이디만 내가 알고 있으면은 다른 어느 컴퓨터로 쓰더라도 내 데이터를 불러올 수가 있어서 굉장히 좀 편합니다. 그래서 이 점점점 저 4개 아웃칸 되어 있는 저 슬롯이 이제 내가 클라우드 기반으로 저장했던 데이터들을 불러올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 왼쪽에 있는 그 파일은 이제 새 파일 누르기, 아니면 뭐 저장하기, 뭐 익스포트하기, 이런 기본적인 파일 설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여 있는 건 저는 이제 보통 도구창이라고 그러거든요. 툴창. 그래서 이 도구창에서 보시면은 이제 이 첫 번째 부분에서 모델, 아니면 스크럽트, 아니면 렌더링, 아니면 뭐 캠, 시뮬레이션, 이런 애니메이션 이런 걸 효과를 줄 수 있는 설정창 중에 하나고, 그 설정창을 선택하면은 그 옆에 도구창이 또 나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도구 하나하나를 이제 같이 학생들과 하면서 이제 다룰 수가 있는 거고요. 이 브라우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제작했던 그 파일, 하나의 스케치 파일을 하나씩 다 저장을 해주는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뭐 스케치 1, 스케치 2, 스케치 3 여러 개의 파일을 나눠가지고 저장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바디, 내가 이제 3차원을 끄집었던 아이들을 하나의 바디, 2개의 바디로 여러 개 나눠가지고 하나하나 좀 볼 수도 있고, 내 눈에 안 보이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합칠 수도 있고, 좀 그런 거 볼 수 있는 브라우저 창이고요. 네. 그리고 왼쪽 아래 보시면은 요거는 이제 히스토리, 내가 이제 진행했던 과정들을 이제 하나씩 없앨 수도 있고 지울 수도 있고 볼 수 있는 그런 내가 진행했던 여러 가지의 그 옵션들을, 그러니까 역사를 볼 수 있는 창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 한번 뒤에서 다 알려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 보시면은 뷰박스. 이게 저는 어떻게 보면 가장 첫 번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 뷰박스가 굉장히 편해요. 네. 당연히 다른 것도 다 이런 뷰를 내가 볼 수 있게끔 하는 툴들이 있는데, 오토데스크사는 이렇게 뷰박스라는 걸 만들어서 내가 이제 얘를 좀 정면에다 좀 이쁘게 보고 싶어요. 근데 이거 보통 마우스로 막 하면은 좀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프론트로 하면은 얘를 이제 정면에서 딱 보여준다던가, 내가 좀 3차원에서 비슷하게 보고 싶다면은 여기 대각선, 여기 모서리 부분을 딱 클릭하면은 그 모서리 쪽으로 시점을 바꿔줄 수 있기 때문에 시점을 굉장히 편하게 보여주는 박스 중에 하나여서요. 얘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오른쪽 위는 이제 내 계정 설정하고 도움말하고 설정을 좀 바꿀 수 있는 창이고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시각적인 부분에 창을 바꿀 수 있는 것도 이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작 화면에 대한 초반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좀 세세하게 하나씩 제가 직접 다 적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PPT를 보내드리면은 한 번씩 천천히 읽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 여러분 첫 화면 보시면은 그 아까 오른쪽 위에 여기에서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잠시만요. 네. 프리페어런스, 네. 여기 자기 이름 누르시면은 프리페어런스 있거든요. 거기로 들어가 주시겠어요? 네, 그러면은 몇 가지 설정을 처음에 한번 확인을 하고 가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 여기 드로잉이 아니라 제너럴 메인으로 들어가 보시면은 바꿀 수 있는 드로잉이었나? 제가 하나 수정을 했어야 되는데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네. 아마 첫 화면이 이렇게 나올 거예요, 맞죠? 그러면은 이제 이 모델링 오리엔테이션 이 방향이 Z업인지 한번 확인해 주시겠어요? 아마 Y업일 거예요, 대부분. 네, Z업으로 바꿔주시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기존에 썼던 거랑 비슷할 거예요. 네. 이 기계 쪽에서는 저 잘 몰랐는데 Y축으로 보통은 늘린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보통 일반 모델링은 다 Z축으로 업을 많이 해서 요거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줌 다이렉션 요것도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이제 우리가 일반 휠 그 확대 축소할 때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 질문 하나. 네. 오토매틱 버전 그쪽이 지금 체크 안 된 거 누르시면 돼요. 체크 안 된 박스 있죠. Z업. 네. 이거는 그 라인 같은 거 그렸을 때 끝점이랑 뭐 미드포인트, 엔드포인트 적어주는 그걸 체크를 끄신 건가요, 혹시? 아니요. 그럼 그게 뭐예요? 저도 얘는 잘 뭔지 모르겠네요. 저는 그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또 따로 있긴 하거든요. 네, 그거 제가 한번 알려드릴게요. 네, 저도 요거는 잘 모르겠네요. 저는 체크가 돼 있어요. 그러세요? 그거 같기도 하고 자세히 모르겠네요. 한번 제가 확인하고 알려드릴게요. 네. 그리고 선생님 질문할까 봐 혹시나. 네네. 그런 걸 이제 해주시면 좋으세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왜냐면 저도 이거 설정들을 100% 다 알지 못하거든요. 네, 그런 경우는 이제 연락처 남겨주시면 제가 알아봐서 연락처로 보내드리겠다. 저도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드로잉이네요. 드로잉 들어가시면은 이제 그 스탠다드에서 이제 ISO로 바꿔주시고요. 그리고 단위도 밀리미터로 바꿔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도 여기 디자인에서도 단위를 밀리미터로 바꿔주시면 됐습니다. 그리고 이 단위 같은 경우도 일반인들은 많이 헷갈려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밀리미터 많이 기본 쓰는데, 다른 사람은 센티미터가 편한 사람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보통 웬만한 툴이라든지 웬만한 기계들이 전부 다 기본이 밀리미터로 되어 있어요. 센티미터로 설정을 해서 가져가면은 그걸 깨지거나 아니면 이 10분의 1로 축소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나중에 불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단위도 밀리미터를 이제 그냥 밀리미터를 쓰세요 라고 말씀해 주셔도 좋을 정도로 밀리미터 굉장히 많이 쓰이기 때문에 이렇게 바꿔주신다고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도 이제 이 설정이 하나 부분 다 적어 놨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따가 한번 PPT 보내드리면 다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다 적어 놨습니다. 이 스케치 팔레트도 이제 이따가 한번 모델링 하면서 안내해 드릴게요. 그리고 이거는 3차원으로 뽑아낼 때 부분이고, 이거는 모디파이고, 컨스트럭트, 어셈블리 다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따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저도 퓨전을 켤게요. 원래 켰었는데 꺼졌네요. 아유. 중간중간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말씀해 주셔도 좋으세요. 근데 네. 제가 쓰다가 언젠가부터 이렇게 격자 모양 이게 안 뜨거든요. 네. 제가 뭐 설정을 바꿨을까요? 얘를 보통은 이제 보시면은 네. 잠시만 왜 안 나오지? 이거 한번 뉴 크리에이터를 한번 해보시겠어요? 그래요? 네, 뉴 스케치 하시면은 그때 나오죠? 뉴 디자인. 아니요, 이거 스케치 한번, 네. 네. 이럴 때 이렇게 하면 나오죠? 네.
저도 그게 안 나오긴 하는데, 안 나오세요? 네. 오늘 본진 것도 갑자기 나왔어요. 네네. 저도 그러긴 하거든요. 원인 너무 궁금해. 저도 이렇게 나와요. 네. 그래서 예전에 네, 저도 예전에 설정 하나를 바꿨었는데 네. 그게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아, 여기네요. 이거네요. 레이아웃 그리드 요거 체크하시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셨던 그 스냅 잡는 것도 여기 스냅 투 그리드 이게 있거든요. 요거를 이제 체크를 꺼주시면 이제 그리드가 안 잡히는 거고요. 요거 체크하면 그리드 잡히는 거예요. 이것도 제가 다른 두 분도 하면서 알려드릴게요. 네. 그래서 첫 화면 보시면은 이제 스케치를 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처음에 아까 말씀드린 뷰박스가 중요하다 말씀드렸잖아요. 3D 모델링 같은 경우는 2D랑 다르게 2D는 이제 내가 한 면으로만 보면 되는데 3D는 내가 이제 다각도로 봐야 돼요. 그래서 이 시점을 변화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마우스 휠을 이제 확대 축소해 주시면은 이렇게 아까 줌 그거 반대로 했기 때문에 확대 축소가 이렇게 마음대로 자유대로 되고 있고요. 그리고 Shift를 누른 상황에서 마우스 휠을 클릭해서 돌리시면은 이제 방향을 돌릴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네. 그럼 이런 내 시점을 바꾸는 부분에 좀 익숙해지면 좋을 것 같고요. 마우스 휠만 클릭하고 그냥 찍 그으시면은 그냥 이 시점 자체에서 이렇게 평면을 이동하는 거기 때문에 마우스 휠만 딱 클릭하고 이동시키시면 이렇게 이동이 됩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시프트를 누른 상태에서는 내가 본 시점을 바꿀 수가 있고요. 그래서 항상 이 마우스 처음에 쓰는 방법을 좀 잘 안내를 해주세요. 사람들은 처음에 이 마우스 쓰는 방법을 모르다 보니까 이걸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계속 따라하다 보면은 계속 내가 원하는 시점이 안 보이는 거 답답하고 못 따라가고 그거 찾다 보니까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처음에는 이 마우스 쓰는 방법을 그냥 알려주시면 되세요. 그 모델링 할 때는 항상 꼭 마우스가 무조건 필요합니다. 모델링 할 때 마우스 안 쓴다는 거는 이제 전쟁 갈 때 총은 들고 가는데 총알을 안 챙겨간다는 약간 그런 비슷한 느낌이기 때문에 항상 꼭 마우스를 챙겨야 돼요. 그래서 왼쪽 아래 보시면은 이 마우스 없이도 가능하긴 해요. 마우스 없어도 이 오빗 누르시면은 이제 이렇게 다각도 시점 바꿀 수 있는 이렇게 가능하긴 하거든요. 네, 근데 굉장히 불편하죠. 네, 그리고 속도 차이가 너무 많이 심하게 나요. 정확도도 많이 차이가 나고요. 그래서 마우스 꼭 필요해요? 모델링 하는데? 이런 분들은 모델링에 정말 그런 기본 상식이 없으시구나 해서 그런 거 좀 잘 안내를 도와주셔야 되세요. 네. 그리고 여기 판을 누르시면 아까 마우스 휠 눌렀듯이 이제 그 도면을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이것도 가능해서요. 네. 마우스 없이도 되긴 하는데 굉장히 불편하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 네. 알려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처음에 이제 내가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스케치를 생성을 해야 돼요. 그래서 왼쪽 위에 보면은 크리에이트 스케치라는 라인이 있습니다. 이걸로 이제 생성을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면을 선택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X, Y 면을 할 건지 아니면은 X, Z축을 할 건지 아니면은 Y, Z축을 할 것인지 설정할 수 있는데 보통은 바닥면으로 설정을 많이 하세요. 네. 그래서 바닥면, X, Y 바닥면 축으로 설정하시면은 딱 그에 맞게끔 또 화면이 바뀝니다. 네. 그래서 이걸 한번 해주세요. 네. 그리고 제가 이제부터 스케치를 통해서 라인을 같이 하나씩 그려볼 건데요. 항상 제가 먼저 하는 화면 먼저 봐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한 번씩 해주세요. 네. 왜냐면은 여러분 거 재밌다고 하다 보면은 못 따라와서 이제 헤매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제 화면을 먼저 봐주시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화면이 떴으면은 이 스케치라고 하는 이 라인을 클릭하면은 이 아래에 내가 쓰고 싶은 이렇게 재미난 툴들이 많이 있습니다. 처음에 왔던 크리에이트 스케치도 있고요. 선을 그릴 수 있는 라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렉탱글이라고 해서 우리가 사각형을 그릴 수 있는 사각형에서도 이제 어떤 포인트로 찍을 거냐는 또 이런 다양한 또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서클도 마찬가지겠죠. 네, 더 많은 부분이 있지만 이렇게 다 가능해요. 그리고 호, 네, 호도 그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폴리곤이라고 해서 다각형, 네, 뭐 육각형, 칠각형, 팔각형 막 이렇게 다 그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타원도 그릴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슬롯이라고 해서 이제 뭐라 그러죠? 제가 이게 이름은 항상 헷갈리는데 위아래 원형 일자인 상태에서 양쪽 끝만 이제 반원을 그린다던가 네, 이런 식으로 그릴 수도 있고 아니면은 네, 이것도 제가 이름이 헷갈렸는데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아예 굵은 네,
부분 모양으로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기본적인 기능도 있고요. 스프라인이라 그래서 이제 라인 말고 곡선으로 흐물흐물하게 그릴 수 있는 약간 뱀 같은 걸 많이 그린다 치면은 그런 거 쉽게 그릴 수 있는 스프라인이라고 하는 자유곡선이라고 하는 네, 이런 툴도 있어요. 그리고 이것도 이제 커브 그래서 되는 건데 요거는 제가 써봤는데 생각보다 많이 쓸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이거는 제가 잘 언제 쓸지 잘 모르겠어요. 네. 그리고 이건 포인트, 점을 찍어줄 수가 있어요. 이거 점 찍는 거는 제가 언제 필요한지 이따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텍스트, 한글, 영어, 중국어, 일본어 다 돼요. 네, 제가 해봤는데 다 되더라고요. 신기하게. 네, 그런 모양도 다 되고요. 텍스트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여기까지가 내가 어떤 문양을 생성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 아래는 그 내가 그렸던 문양들을 이제 에디트할 수 있는, 편집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필렛이라 그래서 뾰족한 모서리들을 이제 굵게, 이제 둥글게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트림이라 그래서 이제 내가 그렸던 선을 이제 이레이즈, 지우개를 지울 수 있는 것도 있고요. 익스텐드라서 연장하는 것도 있어요. 전 처음에 이걸 왜 쓰나 했는데 쓸 때가 분명히 있어요. 써보니까 쓸 때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브레이크 요거는 잠시 제가 잘 기억이 안 나요. 이것도 잘라주는 거예요? 하나는 두 개로 이렇게 끊어주는. 아, 그래요? 굉장히 유용한, 네, 얘도 굉장히 유용합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보통, 아마 이런 거 쓸 때는 저런, 레이저 커트 쓸 때 굉장히 유용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스케치 스케일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스케치 한 거를 이제 크게 키울 수도 있고요. 업셋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네모난 박스를 그렸는데 그 네모난 박스 똑같은 모양에서 조금 더 사이즈를 키운 뭔가 하나를 더 만들고 싶다 하면은 요 옵셋 기능도 있습니다. 네. 요거 미러 반대로 이제 대칭시킬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제 서큘러 원 패턴도 가능하고 렉탱글러 네모 패턴도 가능하세요. 네, 이런 식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 번씩 따라 이제 그려 볼게요. 네, 마우스로 잡아주시고요. 그래서 처음에 라인 같은 경우는 내가 가까이 보시면은 여기 그리드라고 하는 우리 눈금자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눈금 네모가 있으면은 제가 그 라인에 가까이 가면은 그 네모로 스냅으로 됩니다. 이 스냅하는 부분이 이 왼쪽에 그리드 앤 스냅 보시면은 스냅 투 그리드 요걸 체크해 주시면은 딱 잡혀요. 얘가 체크가 없으면은 내가 이 라인에 가져가도 아까처럼 그게 딱 잡히지가 않아요. 보시면은. 맞죠? 이렇게 하면은 정확한 네모 수치를 맞춘다거나 아니면 좀 정확한 치수를 원할 땐 조금 불편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보통은 이 그리드 스냅을 선택해준 상태에서 가까이 가서 작업을 많이 해줍니다. 네. 그래야지 네, 가능하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또 하다 보면은 이런 스플라인 아까 말씀드린 제가 이런 스플라인 같은 거 가다 보면은 이런 애들은 이제 하나에 좀 얽매이면 안 좋을 때가 있어요. 네, 좀 이런 다양한 표현을 하고 싶은데. 근데 아까 보시면은 이런 스냅 이렇게 해서 잡히잖아요. 이럴 때는 조금 불편할 수가 있어서 이럴 때는 컨트롤을 눌러준 상황에서 가져가 주시면은 그리드가 안 잡혀요. 네. 그래서 얘를 항상 바꿔줬다가 쳐줬다가 이러면은 너무 불편하기 때문에 이런 애를 이제 가끔 이제 그리드가 필요 없다 할 때는 이제 그냥 가져가서 네, 컨트롤만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안 잡힙니다. 네, 그래서 컨트롤이 있고 없고의 차이점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원래 근데 학생들 할 때는 이 그리드 얘기는 잘 안 해요. 네, 애들이 좀 궁금해하지도 않고 잘 모르다 보니까 근데 좀 이제 아시는 분들은 이제 그리드 부분에 이제 조금 궁금하신 분들이 있어서 네, 이 부분 설명이 좀 좋을 것 같고요. 컨트롤 Z 눌러가면은 이제 우리 이전하기가 있잖아요. 얘 똑같이 이전하기가 돼요. 네, 오른쪽 위에 보시면 앞으로 가기도 되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 네, 체크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이제 라인으로 오면은 네, 내가 라인을 이렇게 그려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를 이제 문을 닫게 해줘야 돼요. 이렇게 닫게 해주면은 내가 얘를 3차원을 끄집어낼 수 있게끔 면을 생성해 줄 수가 있어요. 3차원으로 만들려면 면을 생성해 줘야지 3차원이 가능하거든요. 당연히 단면 그 라인으로도 설정할 수 있긴 해요. 네,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프린팅에서는 출력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어떤 3D 프린팅을 쓰기 위해서 3차원을 만들기 위해서 항상 이렇게 면을 닫아 주셔야 되세요. 이렇게. 네. 라이너 같은 경우는 면을 닫아줄 수 없게 폐곡선이 안 되고 계곡선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라이너 같은 경우 그렇게 해서 모델링하고 프린트를 가져오면은 이 3D 프린터 모델링 그 프린터가 인지를 못해요. 그럴 때는 프린팅이 안 돼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제 근데 이제 보통 기계 툴은 무조건 폐곡선이 무조건 형성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꼭 한 번씩 이렇게 면이 되는지 확인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네모를 이제 우리가 라인으로 그리면 불편하니까 렉탱글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라인도 네모도 그릴 수가 있어요. 편하게. 뭐 그 밖에 원도 있고요, 뭐 폴리곤도 있고요. 그래서 이 텍스트까지 여러분들이 이 텍스트 쓰는 거를 여러분이 라인 그리는 거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한 5분 정도, 아니 10분 정도 시간에 따라서 해보는 시간을 딱 주시면 돼요. 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이러면은 이제 그제서야 할 수 있게끔. 처음에 이제 막 아이들은 이제 막 안절부절 못해요. 막 해보고 싶은데 이러는데 처음에는 화면에 좀 집중해서 충분한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에 그림을 그릴 수 있게끔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 저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돌아다녀 봐요. 아이들이 어떻게 디자인을 하나. 그래서 좀 뭔가 좀 몰라하는 애들은 딱 보이면 딱 몰라야 해요. 이게 맞나 이렇게 하면은 옆에서 코치 해주시고. 네. 저는 이제 10명, 15명까지는 충분히 모델링 강의 하긴 하거든요. 근데 시간에 따라서 좀 촉박하긴 하는데 네, 그런 식으로 알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 것도 한번 그려보고. 네. 선호 없을 때는 전체 드래그해서 딜리트해도 없어집니다. 네. 그래서 강의할 때는 그 시간 조절하는 게 제일 좀 중요하긴 해요. 강의 시간은 제한적이고, 그리고 알려줄 수 있는 것도 제한적이고, 학생들의 그 참여도에 따라서 빨라질 수도 있고 느려질 수도 있거든요. 네. 저는 지금 좀 쓸데없는 부분 많이 말씀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강의하실 때, 이런 쓸데없는 부분은 필요 없겠다 하시면 과감하게 생략하셔도 되고요. 근데 이 부분을 좀 나는 좀 강조하고 싶다 하는 부분은 좀 더 강조해 주셔도 되고요. 여러분들 잘 짜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또 쓸데없는 얘기를 하자면 이 위에 보시면 단축 모델이 여러 번째가 전 다를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보통 자주 쓰는 아이들을 많이 올려놓는 경향이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 보통 요거 네모난 박스가 많이 올라가 있을 텐데 요거 오른쪽 보시면 이렇게 툴바로 올릴 수가 있어요. 얘를 클릭하면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 네. 그래서 네, 얘를 없애려면 드래그해서 밖으로 끄집어내도 없어지고요. 아니면은 똑같이 만들었다가 똑같이 없앨 수가 있으세요. 내가 자주 쓰는 툴을 올려놓으면 되는데 보통은 가까이 되면 여기 단축키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 정말 자주 쓰는 아이들은 단축키가 나와 있기 때문에 굳이 자주 쓰는 아이들 위로 올려놓을 필요 없고 단축키가 없는데 자주 쓰는 아이들을 위로 올려놓으면 좋습니다. 네, 저는 거기까지 설명해드려요. 네, 그래서 이렇게 가능해요. 그래서 텍스트도 가능하고요, 트림도 가능해요. 네, 그래서 라인을 먼저 저는 이제 네모난 거 박스 하나 만들어 놓을게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스케치 연습을 다 끝냈잖아요. 그럼 다 끝나면은 얘를 이제 3차원을 끄집어내야 되는데 얘를 3차원을 끄집어낼 수 있는 툴은 요거입니다. 요 툴. 네. 그래서 네, 이거 누르시면은 이제 얘가 3차원으로 끄집어낼 수 있는 이제 도구 툴들이에요. 그래서 익스트루드에서 앞으로 위로 그냥 단순하게 끄집어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양한 기능들을 통해서 하나하나 늘려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스케치, 나영님 이거 스케치 아무거나 하나 그려서 한번 그려주시겠어요? 네. 그래서 여기 익스트루드 크리에이트 여기 누르시면은 익스트루가 나와요. 이제 얘를 클릭한 상황에서 갖다 대시면은 네, 이렇게 색깔이 변합니다. 이때 중요한 게 오른쪽 이 박스가 중요해요. 이 박스만 잘 이해하면은 다른 웬만한 건 다 그냥 쓸 수가 있어요. 보면은 이제 프로파일이라고 해서 내가 선택할 면을 하나 선택해달라는 의미랑 같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내가 뭘 3차원을 끄집어낼 것인가. 그래서 얘를 클릭해주면은 셀렉트 1이라고 떠요. 보이시죠? 그래서 제가 얘를 이제 네모 박스를 제가 몇 개 좀 더 그려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익스트루드를 하게 되면은 얘를 하나 클릭했어요. 그 다음에 얘를 또 하나 클릭했어요. 2개가 되죠? 얘를 또 클릭했어요. 그럼 3개가 돼요. 여기에서 이제 화살표로도 끄집어낼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여기에서 이 거리로 끄집어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얘를 이제 취소를 하고 하나, 2개만 하면 2개만 끄집어낼 수도 있고요. 3개를 끄집어낼 수도 있고, 그럼 이제 내가 선택한 그 똑같은 높이로 올라간다 하는 도형들은 같이 선택해서 올려줘도 되고요. 따로따로 해주셔도 되세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면을 이제 잠시만요. 이게 뭔지 기억이 안 나요. 얘를 띄워서
아, 것인가? 네네, 맞아요. 네네. 그 바닥면에서 내가 얼마만큼 띄어서 할 거냐를 설정할 수 있는데, 솔직히 이거는 거의 잘 안 쓰여서 이건 넘어갈게요. 그리고 알려드릴게, 이 양방향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은 한 방향으로 할 것인가도 선택할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이 투사이드를 하면은 반대편에서도 이제 이렇게 늘릴 수가 있으세요. 네. 아니면은 그냥 시그매틱 하면은 똑같이 그냥 내가 이제 늘리나 줄이나 똑같은 모양으로 이렇게 이런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른쪽 요 부분은 잘 이해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각도 부분도 내가 이렇게 늘림으로써 이렇게 동그라미에서 이제 다 다양한 모양으로도 변화를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오퍼레이션 보시면은 유바드가 있고 조인이 있고 컷이 있고 뭐 다양하게 있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알려드린 게 조인, 컷, 유바드 이 세 가지만 일단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데, 조인으로 설정을 누르시면은 얘네들이 한 덩어리로 합쳐질 수가 있고요. 컷으로 하면은 잠시만요. 이건 좀 먼저 얘를 하나를 끄집어놓고,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이제 또 얘를 띄우려면은 이렇게 띄우면은 이렇게 붙여지잖아요. 붙여지는데 자동으로 처음에 얘가 컷으로 잡아줘요. 네, 그럼 제가 여기에서 OK를 누르면은 그만큼 잘라지게 됩니다. 네. 근데 반대로 이제 제가 얘를 합치고 싶어요. 하나의 덩어리로 쓰고 싶어요. 그러면 얘를 컷 말고 조인으로 해주면은 하나의 덩어리 같이 합쳐져요. 네. 이렇게 누르면은 이제 얘는 이제 한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디에서 보시면은 하나의 바디로 딱 뜨게 됩니다. 얘는 이제 한 덩어리로 같이 묶여진 아이예요. 근데 여기서 또 다른 방식이 뉴바디라고 있어요. 제가 얘를 이렇게 설정해 주면은 바디가 하나 더 생겨요. 얘들은 막상 보면은 실제로 합쳐진 아이는 아니에요. 네, 내가 얘를 따로따로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네, 보시면은 얘를 이제 다른 말로 움직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하나로 얘를 바디를 합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뉴바디라는 걸 설정해서 얘를 이제 다른 객체로 나눌 수가 있어요. 무슨 차이가 있어요? 물어보시는데 일단 첫 번째 하나는 렌더링에서 차이가 생겨요. 우리가 이제 얘한테 색감을 줄 때 렌더링 색감을 주는 걸 렌더링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가 얘만 이제 파란색 줄 수 있고 얘만 빨간색 줄 수 있어요. 보통 바디로 많이 줄 수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수정할 때도 제가 이제 이 바디만 따로 이렇게 잠시만요. 이걸로 수정하나? 응? 처음에도 이거 나왔었죠? 저 이거 못 봤죠? 네, 이렇게 이제 이 바디만 이제 수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솔직히 내가 이제 처음에 모델링 할 아이를 어떤 식으로 모델링을 할지 처음에 머릿속에 다 구상을 해야 돼요. 원래는 맨 처음에는 그냥 무턱대고 만들면은 나중에 이제 얘네 둘이 이제 수정을 해야 되는데 수정을 막 못하는 상황도 생기거나 아니면은 내가 뭐 색감을 좋아할 때도 좀 약간 불편할 수도 있고, 그래서 조인으로 합칠지 뉴바디로 할지는 처음에 이제 내가 어떤 걸 그릴지가 확실히 머릿속에 저장된 상황에서 이제 어떤 식으로 얘를 할 건지를 머릿속에 잘 구상을 해주셔야지 가능은 합니다. 저희는 이제 그런 거 좀 구분 없이 조인으로 그냥 갈게요. 네, 이렇게 해서 조인으로 하면은 합칠 수가 있으세요. 네, 이런 식으로. 네. 10분만 쉬었다 할까요? 네. 혹시 뭐 궁금하신 거 없으세요? 저 스케치에 조금 궁금한 거 있는데 네. 그 처음에 이렇게 선을 그리면 얘가 파란색이 되잖아요. 네. 그걸 구속 조건 뭐 이런 얘기를 네네. 하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정확한 걸 잘 모르겠을 때가 좀 있더라고요. 뭔가 이렇게 수치를 내가 정확하게 입력을 하고 나면 얘가 색깔이 까만색으로 변하면서
얘가 이제 움직이지 않잖아요. 네네. 파란색일 때는 얘가 움직이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설정을 하면 그 축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위아래로 움직인다던가 오른쪽 왼쪽 이런 부분이 네. 어떨 때 좀 유용하게 쓰는지 보시면은 궁금해요. 네, 아까 말씀하신 구속 조건은 여기에서 설정할 수가 있어요. 이 스케치 팔레트에서. 그래서 보통 라인을 그릴 때 여기 컨스트럭션을 눌러주시면은 이건 아시죠? 점선으로 만들어주시는 거. 근데 이 아래에서 이제 얘네들이 구속 조건이잖아요. 네네네. 얘네들을 이제 잘 써야 되는 이유가 네. 얘를 설- 써버리면 까매지는 경우가 있죠. 이제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아예 묶어버리면은 이렇게 초록색이 뜬다던가 네, 이런 식으로 되는데 네네. 구속조건 잘 써야 되는 이유가 나중에 수정할 때 굉장히 큰 차이가 생겨버려요. 우리가 단순하게 뭐 의자 뭐 모형을 만들 때는 이 구속조건 하나 쓸 필요가 없는데 네. 내가 실제로 어떤 기구를 막 만들었어요. 근데 나사가 사이즈가 안 맞네? 그 나사 내가 처음에 그렸던 얘랑 나사 구멍이 안 맞아요. 그럼 이 나사 구멍을 바꿔줘야 되잖아요. 그럴 때 보통은 이거 배우셨죠? 파라메트 디자인. 네네네. 네, 이걸 통해서 줄이시는데 여기에서 딸랑 줄여버리면은 걔가 원 점에서 줄어드는지 아니면 왼쪽 끝에 점을 해서 줄어드는지 이게 분간이 안 돼 버려요. 실제로 딱 출력을 해봤는데 그 원래 중심에서 작아져야 되는 건데 이게 갑자기 옆으로 뭐 적어지는 이런 일이 생겨버리거든요. 그래서 보통 그럴 때 이 구속 조건을 걸어버립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네모 박스를 그렸어요. 근데 이 네모 박스에서 그 구속 조건을 거셨으면은 이제 구속 조건 안 건 상태에서 파라미터 디자인을 해버리면은 얘가 원래 이 중심에서 맞게끔 줄어드는 게 맞는 건데 얘가 갑자기 이 왼쪽에서 맞춰져서 이렇게 줄어버리는 이런 일이 생겨버려요. 그러면은 이제 그 수정했을 때 문제가 생겨버리기 때문에 이럴 때 이런 구속 조건 같은 거를 지금 보시면 제 라인 그려주잖아요. 네. 이것도 구속 조건은 똑같이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네. 잡아버리면은 네, 얘가 이제 줄 때 원 가운데로 이렇게 줄어들어요. 네. 네, 이런 식으로 구속 조건을 주는 이유가 수정할 때가 가장 크고요. 그리고 복잡한 복잡한 설계를 할 때 굉장히 많이 써요. 근데 일반적으로 그냥 단순하게 쓸 때는 거의 뭐 쓸 일은 크게 없으세요. 네. 그래서 네, 일단 알아두시면 제일 좋고요. 왜냐면은 개인 작업할 때도 이게 구속도 굉장히 신경 쓰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막 어느 날 막 복잡하게 하다 보면은 계속 막 에러 뜨고 그게 보통 다 구속 조건 때문에 에러가 뜨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구속 조건을 좀 필요 없을 때 이렇게 없애버려요. 네. 그냥 클릭하고 딜리트 없애면 없어집니다. 이게 이제 왼쪽 좌우랑 이제 평행하다는 구속 조건인데 제가 이걸 없애버리면은 이제 까맣게 구속 조건이 돼 있는 상태에서도 제가 그걸 없애면 다시 파란색으로 바뀌나요? 그게 궁금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게 구속 조건을 없애버리면 파란 선이 바뀌나요? 원래 이게 구속이 돼버리면 네네. 그냥 까만색으로 바뀌면서 얘는 움직이지 않아요. 네네. 근데 그럴 때 그 구속 조건 그렇죠. 없애주면은 이렇게 네, 파란색으로 움직일 수가 있어요. 네,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네, 구속 조건을 좀 잘 쓰시는 게 그러니까 알아두시면 좋고요. 모르셔도 그러니까 다 모르시면은 강의할 때 많이 불편하시겠지만은 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야지 나중에 뭐 네, 훨씬 더 복잡한 디자인을 더 쉽게 할 수 있긴 하거든요. 물 한 잔 마실게요. 목 말랐어. 혹시 모르시는 것을 말씀해 주셔도 돼요. 나영님을 위한 강의입니다. 지금 약간 뭐가 뭔지 몰라서 뭘 질문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하시다 보면은 아시게 될 거예요. 일단은 잠깐 쉬는 시간 한 5분 동안 그냥 좀 해보시겠어요? 스케치도 일반 그려보시고 아까 익스트루더 그걸 한 번씩 한번 해보셔도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스케치 얘기하다가 얼렁뚱 넘어갔군요. 그래서 나영이 한번 앞에 봐주시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있잖아요.
만약에 내가 원을 그렸어요. 그러면은, 죄송해요. 그냥 네모를 할게요. 네모를 그렸는데, 이 아이가 이제 끝이 뾰족하잖아요. 이 뾰족한 거 좀 바꾸고 싶다면, 여기 플래시라고 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이 위까지는 전부 다 내가 라인들을 그려주는 거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아래는 약간 수정을 해주는 도구라 생각하면 돼요. 내가 이 아이를 뭔가 수정을 하고 싶다면, 이 아래에 이 툴만 쓰면 되세요. 다른 툴은 쓸 필요 없어요. 다른 거는 다 수정해주는 툴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필리에서 클릭해줘서, 이 모서리를 클릭해 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 면과 면, 이 선과 선을 클릭을 이렇게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를 이제 그래서 더 집어넣으면 더 집어넣을 수 있는데 더 집어넣다 보면 이제 이런 일이 생겨버려요. 이렇게. 잠시만요. 원래 이렇게 안 될 텐데. 이게 그 솔리드웍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늘리다 보면은 얘가 이제 더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얘는 에러가 떠요. 솔리드웍스는 안 된다고. 근데 얘가 자유도가 좀 더 높아요. 퓨전이 솔리드웍스에 비해. 그래서 이렇게 깨져도 알아서 더 늘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모양이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퓨전이 자유도가 좀 더 높은데 이런 자유도가 훨씬 높네요.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요거 하나만 난 좀 뚫고 싶다. 그래서 위에다가 뭐 홀을 주고 싶다 하면은 트림이라고 해서 얘를 이제 이렇게 지울 수가 있어요. 톡. 네. 그럼 여기에다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호. 네. 이거였던 것 같은데? 호를 클릭해 주시면은 이렇게 호만 더 만들어 주세요. 그럼 얘가 또 하나의 면이 되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그럼 얘도 이제 아까 익스트루드 하면은 얘를 이렇게 올릴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요 위에는 이제 위에 면을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요. 네, 요건 저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보통 여기에서 그냥 제가 직접 모양을 만들지. 네. 그리고 업셋이라 그래서, 그럼 난 여기에다가 보통 이런 만약에 우리 쿠키 틀? 이런 거 만들 때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만들어준 다음에 오케이. 눌러주면은 이제 여기도 이제 면이 생겨버리는 거거든요. 이 라인도. 보이시죠? 이렇게. 내가 이제 여기다 또 익스트루드 해버리면은 이 면만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 쿠키트처럼 이렇게 만들 수도 있는 거고. 근데 반대로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주고 얘도 클릭을 해주잖아요. 그럼 이렇게 올라와요. 그러면 아니면은 얘를 이제 약간 컵을 만들고 싶다 하면은 여기서 오케이 하고 네, 만약에 내가 컵을 그냥 쉽게 만들고 싶다 하면은 이렇게 만들어서 익스트루드로 얘만 끝에만 이렇게 올리고요. 그리고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안쪽에 있던 스케치가 없어져 버려요. 그럼 왼쪽에 이 전등 있죠, 전구. 얘를 클릭해줘야지 내가 이 전에 작업했던 스케치가 다시 생기거든요. 네, 이 상황에서 익스트루드해서 얘만 누르고 요렇게 살짝 올려주면은 네, 이렇게 하면 이제 컵이 아니라 이제 이런 그릇을 만들 수도 있고 이렇게 쉽게도 될 수 있어요. 이런 작업도 가능하고 제가 아까 점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점이 아까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점 필요한 이유가 제가 이제 어떤 뱀을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 스프라인이라는 걸 써야 되는데 얘를 그냥 단도로 쓰면은 좀 제어가 좀 안 돼요. 네. 네, 제어가 안 돼가지고 이렇게 막 그리다가 얘를 이제 똑같은 뱀으로 뭔가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이렇게 제어가 막 안 됩니다. 그래서 막 이쁘게 안 나와요. 저 같은 경우는 이 점을 써요. 점을 써가지고
그 필요한 곳에다 점을 찍어줘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스플라인으로 이 점을 따라 이렇게 위중해주면은, 아이고. 이렇게 만들 수 있어. 네, 예쁘게. 네. 아니면은, 이제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아까 그리드 스냅 때문에 가까이 가면 이렇게 딱 잡히잖아요. 근데 이제 나는 여기 말고 여기에다가 두고 싶다면 막 확대를 해가지고 그리드를 해야 되는데 불편할 수 있잖아요. 이럴 때는 이제 여기다가 이제 점을 하나 딱 찍어주고, 네, 여기에다가 또 뭔가 작업을 할 때 라인을 그린다던가 하면은 자동으로 스냅이 딱 잡히거든요. 여기에다가. 네, 그런 식으로도 쓰여요. 네. 그 밖에 더 많을 건데 저는 이 두 개밖에 모르겠네요. 근데 이렇게 해도 된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일반 스케치를 그리는 아이들이고 여기는 에디트가 되는 거여서요. 네, 그래서 아까 안 보여드렸던 게 제가 오늘 그렸잖아요. 이거는 미러가 있어서 오브젝트를 선택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이 오브젝트 선택했으면은 어떤 라인에서 이제 넘길 거냐 하면은 여기 미러 라인이 있어요. 클릭을 하면은 라인 선택해야 되는데 라인이 안 나와 있죠.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 라인도 안 될 거예요. 그래서 미러를 할 때는 임시로 내 라인을 하나 더 그려줘야 돼요. 여기. 그래서 얘를 이제 보통은 저희가 이제 얘는 이제 나중에 썼다가 지울 아이예요. 왜냐하면은 미러로 얘를 반대편으로 끄집어내면은 이 가운데 그러니까 내가 그냥 없애버리고 싶은 선인데 보통은 없애면 귀찮으니까 이 컨스트럭션이라서 얘를 점선으로 바꿔줘요. 가짜선으로. 네, 이런 식으로 바꿔주고, 네, 미러를 해주면은, 네,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에서 얘랑 같이 드래그하면은 두 개가 돼버려요. 가운데 점까지. 네, 아까 말씀하신 그런 구소 조건 같은 게 이 점이 없어져 버리면은 얘가 중심에서 나중에 허덕일 수가 있어요. 중심에 안 잡히고. 그래서 보통은 점도 같이 보내주는 게 제일 좋긴 해요. 네, 그 다음에 이 라인 미러 이 셀렉터를 클릭하고 그 다음에 얘 눌러줘야 돼요. 이렇게 하면 나와요. 보통 사람들이 이 오른쪽 요 도구 박스를 이해를 못 해가지고 처음에 이러고서는 얘 클릭하고 라인 클릭했으니까 라인 클릭해야지 이러는데 왜 안 돼요? 막 이래요. 왜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여기 보시면은 또 오브젝트가 있잖아요. 오브젝트는 얘 클릭해 주는 거고요. 미러 라인은 얘를 클릭해 주는 거예요. 그래 나옵니다. 네, 이렇게 설명을 천천히 해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이제 렉탱귤러 패턴이라고 그래서 얘를 이제 어떻게 그러니까 똑같은 패턴으로 내가 늘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세미를 내가 만들고 싶어요. 수세미 모양 수세미는 아닌데 뭐라 그러죠? 환풍기인데 먼지 뿅뿅뿅 뚫려 있는 먼지 그걸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제 만약 네오 박스가 크게 있다고 치면은 내가 이제 여기에서 개수를 막 늘릴 수가 있어요. X축, Y축으로. 여기서도 방향을 지정하라는데 방향 지정할 필요 없이 내가 이렇게 늘려주면 방향을 알아서 늘릴 수가 있어. 이렇게 늘려주고 이렇게 늘려주면은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네오 박스 내가 여기다가 OK 눌러주고 네오 박스를 만들어 준 다음에 여기서 이제 또 익스트루드를 해주면은 얘네를 클릭해줘서 이제 잠시만요. 다시 할게요. 컷하기 전에 먼저 내가 객체를 상상하는 게 좋아요. 이렇게 OK로 눌러주면은 뽀뽀뽀봉 된 뭔가 모양이 황공포증 이런 거 있으신 거 아니죠? 네, 전 약간 옛날에
약간 이런 거 보면 좀 징그러운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패턴들을 하나하나 해줘서 저 같은 경우는 패턴 하나 보여주면서 어떤 걸 만들 수 있는지 살짝 보여줘요. 그러면은 이제 이런 걸 또 만들 수가 있구나. 그래서 이렇게 알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렉탱글러는 이제 보시면은 얘는 이제 오브젝트 선택하고 얘는 이제 센터 포인트 어느 중심에서 이렇게 늘릴 건지 이걸 또 봐줘야 돼요. 그래서 센터 포인트 클릭해주고 이제 얘 보통은 여기는 이 가운데 원점 시키거든요. 눌러주면은 이제 또 늘어날 수 있거든요. 개수를 10개로 늘려주면은 이렇게 늘릴 수가 있죠. 늘리면은 이런 걸로 이제 막 귀엽진 않지만은 그 염주 팔찌를 만들 수도 있는 거죠. 이런 거. 제가 괜히 제가 TV를 보면서 제 컴퓨터로 화면을 보고 됐는데, 네. 이런 식으로 뭔가 그냥 간단하게 만들어줄 수가 있는 거죠. 이상한 팔찌 모양이 됐어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하나하나의 이제 그런 스케치용을 보여주면서 뭘 만들 수 있는지까지 살짝 보여줄 시간이 좀 널널하시면 그런 식으로 보여주셔서 아이들이 이 스케치를 그릴 수 있구나 좀 이해도를 높여주시는 게 좋아요. 솔직히 이거 처음에 네 락탱글 있고요 이렇게 패턴 복사할 수 있어요 이렇게 알려주면은 이걸로 뭘 할 수 있는 건지 처음에는 잘 구분이 안 가거든요. 예시로 몇 개, 한두 개, 저 같은 경우는 여기다 다 만들어 놨어요. 이런 식으로 예시 안에 하나씩 다 만들어 놨거든요. 뭘 만들 수 있는지. 이렇게 예시 안에 먼저 여기 그 다음에 클라우드 기반 저장에 다 이렇게 다 데이터가 남으니까요. 하나씩 이렇게 보여주면서 자, 그 다음에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해볼 수 있는 시간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백날 앞에서 말해봤자 아이들이 하나 눌러보고 하나 더 해보는 거랑 좀 이게 차이가 크거든요. 제가 말하는 것보다 학생을 하나씩 더 해보는 게 더 중요해서요. 저렇게 지금 클라우드 기반에 제작한 걸 학생들이 바로 이렇게 열어볼 수 있게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그런 게 있던데. 학생을 열어보게 하려면은 네.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 네. 초대를 하면 돼요. 네. 학생들 이메일 주소로 네. 초대장을 보내서 아이들이 승낙을 하면은 네. 이 폴더를 볼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학생들 미리 이제 만약에 내가 3D 프린팅 수업 먼저 하고 모델링 수업을 할 때는 그러면은 처음에 이메일로 이제 아이들한테 초대장을 보내준다던가 메일 주소 먼저 캐치해서 그렇게 하셔도 돼요. 좀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거면은 단기적으로 가는 거면은 그러긴 어려우니까 이렇게 보여주는 형식으로 네 전향하셔도 되고요. 그거 다 가능하죠? 한글, 영어, 일본어, 중국어? 제가 궁금해서 한번 해봤어요. 다 되는지. 다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알려드릴 거는 이제 조금 더 특수한 도형들을 만들어 보는 걸 한번 해볼게요. 지금까지 이제 일반 스케치 그려서 내가 이제 면에다가 익스트루드 하는 형식이었잖아요. 이번에 이제 요 아래에 조금 더 다양한 도형들을 한번 만들어 보는 방법을 해볼게요. 이 리볼브라고 하는 거는 이제 하나의 아까 그 미러처럼 하나의 축이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한쪽에 면을 이제 그려줘요. 이 면을 그 축으로 돌리면서 어떤 하나의 모양을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우리 막 초등학교 때 그런 거 많이 했잖아요. 이거를 원으로 돌리면 어떤 도형이 나올까요? 막 이러면서 수학의 도형 시간에
해봤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얘도 똑같이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스케치로 하나의 네, 보통은 저는 리볼버 할 때는 저는 이 XZ축으로 잡습니다. YZ축이요. 네. 이렇게 잡고 하나의 도형을 제가 스프라인을 잡아볼게요. 라인을 그려줬어요. 좀 제가 헷갈리는 게 이 가운데 축이 임의로 그려줘야 되는지 안 그려야 되는지 헷갈리는데 한번 그려볼게요. 혹시 모르니까. 네. 그 다음에 그리고 항상 중요한 게 꼭 잠가줘야 돼요. 이 입구를 열어두면은 안 됩니다. 이렇게 잠가줘야지 리볼버 같아요. 처음에 좀 헷갈렸는데 보시면은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리볼버에서 얘를 이제 프로파일 보시면 프로파일이 이제 내가 익스트루드 했을 때 면을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얘를 클릭을 해주고요. 축은 다행히 이 선 선택할 필요 없이 여기 나오네요. 네. 그래서 제가 여기 처음에 우리 오리진 잡는 이 축에서도 잡아줄 수 있어서 이렇게 이런 모양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케이 누르면은 어떤 꽃병 같은 모양이 될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저렇게 하면은 이제 그게 안 되잖아요. 네, 이렇게 해버리면은 그게 구멍이 안 생기니까 얘를 제가 이제 구멍이 생길 수 있게끔 지금 구속 조건이 생겨서 지금 안 돼요.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워주고 입으로 얘를 조금만 뒤로 뺄게요. 이것 때문에 그런가? 이게 구속 조건으로만 구속이 걸리면은 좀 안 헷갈리는데, 얘 그런 라인으로도 구속 조건이 생겨버리거든요. 조금 헷갈려요. 깨져서 그런 거 같은데? 이 원점에 구속 잡힌 게 안 풀리네요. 어떻게 하는 거였지? 제가 그걸 잘 모르겠어요. 지금 원점에서 잡힌 구속을 따라 풀어줄 수 있는지를 잘 모르겠어서 일단은 넘어가서 할게요. 자, 임의로 구멍을 뚫어주면은 우리 수학 시간에 배웠듯이 이제 가운데 이 상태에서 돌려주면은 이제 꽃병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가운데 구멍이 뚫린 그냥 꽃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만의 꽃병을 만들어 보던가 아니면 여러분만의 컵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해서 또 실습 시간을 하는 시간을 또 주시면 좋아요. 네, 이런 식으로. 네, 이 꽃병이 아니라 약간 사람을 찌를 수 있는 약간 그런 현상이 되는데요. 네, 항상 조심을 해주시고요.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한번 여러분만의 꽃병을 만들어 보세요. 라고 이렇게 시간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할게 스위프 그냥 해볼게요. 스위프 같은 경우는 이제 내가 도형을 하나 만들어주고 거기에 패스라고 하는 라인을 길게 뽑아주면은 아까 말씀드린 계속 뱀 얘기하는데 뱀같이 이제 그걸 해줄 수 있거나 아니면 파이프, 아니면 수도관, 아니면 이제 그런 조금 더 다양한 모양의 선들을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패스 같은 경우는 꼭 원점에다가 라인을 뭔가 그림을 그려주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여기다가 아주 네, 많이 쓰는 서클을 하나 그려볼게요. 자, 그 다음에 다시 크리에이트 스케치를 여기 보시면은 제가 이제 스케치를 넘어가고 싶어요. 이 평면 말고 다른 평면에다가 스케치를 하고 싶어요. 그런 경우는 오른쪽에다가 이제 스탑 스케치, 이 면에 내가 스케치하는 걸 끝내겠다. 그러면 스케치를 끝내 주시고요.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내가 또 크리에이트 스케치를 누르면은 다른 면에다가 이제 또 스케치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이 원에다가 패스를 그려야 되기 때문에 이 원에 그 직각으로 되는 그 면을 선택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보시면은 요 라인이 직각이겠죠? 요거 아니면은? 네, 그래서 저는 얘랑 선택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얘가 일자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일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뷰박스에다가 클릭을 하고 이제 아까 많이 쓰던 스프라인으로 이제 그려 보이는 거죠. 항상 이 처음에 시작하는 패스는 꼭 이 ZX축으로 있는 저 그 면에다가 꼭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그냥 그려주시면은 이제 여기 이제 이게 이렇게 이 정도 해야지 이 패스 그 스케치가 다 끝나가거든요. 이 상황에서 이제 스위프 딱 해주시면은 프로파일 하나 선택됐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패스 선택해서 얘 선택해 주시면은 이렇게 모양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기본 준비 동작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스케치를 좀 준비를 해줘야지 여기 그릴 수 있는 아이들을 미리 다 스케치 할 때 다 준비를 해주셔야 되세요. 그래서 네, 그래서 얘가 이제 더 길게 길게 하려면 더 패스를 길게 해야 되고요. 짧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원을 더 키울 수도 있는데 어떻게 키운 거였다? 제가 이거 모델링 한 지가 조금 돼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아, 죄송해요. 여기에서는 이 원을 크게 늘릴 수는 없어요. 요거 말고 다른 거에서는 늘릴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할 때 이 면을 이제 조금 크게 한다던가 적게 미리 설정해 주시면 좋으세요. 아니면 그려놓고 다시 여기 스케치에서 네, 다시 스케치 수정을 한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더 늘려주셔야 되세요. 아하, 이것도 안 알려드렸네요. 네, 더 늘려주시고 스타트 스케치를 누르면은 더 커져야 되는데 좀 깨졌네요. 네,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저 패스 같은 경우, 이 스위프 같은 경우는 이 곡선으로 그린다 곡선이 너무 짧아지면은 깨져버려요. 왜냐면 원이 더 커지면은 붙어가지고 이제 서로 싸우게 되는 깨져버리는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네,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설명 안 드렸는데 그 디멘션이라고 이제 수치, 내가 이제 그린 그림의 치수를 볼 수 있는 이게 그 도구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원이 아니라 네모를 그렸어요. 그러면 지금 딱 그렸는데 얘가 가로 세로 높이가 몇인지 모르잖아요. 그때는 이제 스케치 디멘션이라는 애 클릭을 해서 사이즈가 몇인지를 이렇게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설정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면 이제 얘가 몇이구나 알 수 있고, 이제 여러분 사이즈 수정을 할 때도 이걸 클릭을 해서 사이즈 수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50으로 바꾼다던가 100으로 바꾼다던가 200으로 바꾼다던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구속 조건에서 만약에 제가 이 라인은 이 밑라인에서 난 더 늘리고 싶어요. 그럼 여기에다가 구속 조건을 걸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얘로 눈을 돌려봐서 눈이 아파요. 네, 여기서 늘려주면 이렇게 위로 늘어나요. 네, 이럴 때 구속 조건 쓸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멘션, 이 스케치 디멘션을 하면은 치수가 나오는데 이 치수가 또 구속 조건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임의로 더 늘리고 싶다 그러면은 원래는 치수가 없을 때는 제가 이 끝에 라인 누르고 하면 늘어나거든요. 이렇게 우리 일반 2D 그 변경하듯이. 근데 구속 조건을 더 버리면은 이렇게 안 늘어납니다. 네,
얘는 늘어나는데. 네, 그래서 이 디멘션 주는 것도 구속 조건의 하나라고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알려드릴 거는 로프트인데요. 로프트는 이제 각기 다른 Z축에서의, 그러니까 각기 다른 축에서의 면들을 이제 도형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어져가지고. 그래서, 보시면은 제가 바로 로프트 하기 전에 또 이것도 스케치 준비를 해 주셔야 돼요. 제가 스케치를 만들었어요. 자, 여기에서 이제 제가 이제 다른 축이나 다른 면에다가 이제 스케치를 만들어주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스탑 스케치를 눌러서 이 스케치를 종료시켜 주셔야 되세요. 스케치 종료시켜 주면은 제가 여기에다가 이제 위에 이 면 위에다가 또 면을 하나 더 만들어 줘야 돼요. 그래서 그 면 두 개에다가 도형을 만들어 주는 게 이 로프트라는 아이의 그 기능인데, 그럼 제가 이제 여기 위에 공중에다가 그림을 그려줘야 되는데 공중에다 그림을 지금 못 그려주잖아요. 공중에다가 면을 하나 만들어 줘야 돼요. 그래서 오른쪽 보면 컨스트럭터라고 하는 요 부분이 있어요. 이게 이제 내가 그릴 이런 판을 이제 내가 원하는 곳에 설치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이 옵셋 플랜은 아까 그 마찬가지 옵셋처럼 내가 작업하는 이 평면에서 똑같이 그 옵셋으로 내가 공중에 띄울 수도 있고 바닥으로 띄울 수도 있고 이런 면을 하나 만들어 주는 거예요. 제가 얘를 공중에 올린 상황에서 면을 만들어 주면은 여기도 이제 내가 그림을 그릴 수 있는 하나의 평면이 생겼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굉장히 작아 보이는데 이게 보면은 내 작업을 더 늘려나면 더 큰 작업 화면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크리에이트 스케치를 해서 이 바닥면에 있는 이 축에다가 잡아주는 게 아니라 이 공중에 떠 있는 이 면에다가 잡아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여기도 작업 평면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아래에 있는 스케치가 지금 보이죠? 근데 두 개는 다른 평면에서 있는 아이들이에요. 다른 차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다시 얘를 똑같은 화면에서 여기 보면 더 걸리적거려요. 그래서 오른쪽에 그 스케치를 보시면은 잠시만요. 네, 스케치를 보시면 얘를 이제 끌 수가 있어요. 이 전구를 꺼주면 얘 안 보여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킨 상태에서 이제 저는 여기다가 네모를 그려볼게요. 가운데 중점에서 늘어나는 네모를 그려서 이렇게 딱 그림을 그려주면은 두 개의 지금 그 면이 생겼잖아요. 여기서 이제 또 크리에이트해서 로프트를 해주면은 하나 면 선택하고 그 다음에 이 아래 죄송해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또 하나 선택해주면은 이 두 개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아이를 이렇게 꼬부라뜨릴 수도 있고요. 보시면 이렇게 휘게 만들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조금 더 복잡한 모양과 좀 다양한 도형들을 만들 수 있을 때 쓰죠. 네. 그렇게 만들고 제가 여기에다가 이제 구멍을 뚫고 싶어요. 그래서 아까 했던 걸 밥그릇을 또 만든다고 칠게요. 그러면은 또 이 위에다가 어떤 그림을 그려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크리에이트 스케치를 이 윗면에다가 한 번 더 잡아줍니다. 아까처럼 여기 옆면에다가 잡을 수 있는데 이 도형 윗면에다가 잡아주면은 이렇게 여기에다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변해버려요. 보시면 작업 평면이 위에 잡히시는 거 보이시죠? 네,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똑같이 그림을 그려줘서 네, 이제 익스트루더 얘를 뚫어버리면은 더 뚫리면은 이제 이렇게 현상이 되기 때문에 이때 좀 좁혀줘서 뚫어주면은 이런 밥그릇은 아니지만은 이런 모형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로프트도 가능하고요. 로프트는 이제 면 더 추가할 수가 있어요. 면에 다른 차원을 계속 추가하면 추가할수록 계속 여러 면을 생성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 로프트가 이제 레일이라 그래서 여기다가 제가 아까 그 스위프처럼 라인을 그려줘요. 다른 축에다가.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도 이게 모양이 생성이 됩니다. 네. 그래서 조금 더 복잡한 모양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기능들 알면 좋고요. 이 리브는 이제, 전 얘를 안 써봤는데, 제가 그 도형에다가 그 라인을 그려주면은 이렇게 보강대라 그래서 조금 더 얘도 기계 쪽에 추천드리는 이런 보강대를 만들어줄 수 있는 기능이 있고요.
그 아래 또 웹이라 그래서 제가 이 단면에다가 어떤 이런 마우스를 만들 건데 이 마우스가 위아래가 이렇게 합쳐지는 모양으로 만들고 싶어요. 네. 그래서 그런 걸 제작을 할 때 이제 붙일 수 있는데 그 사이에 이제 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얘도 보강되죠. 얘도 이제 라인으로 그려주면은 보강들을 내가 이렇게 상상할 수가 있어요. 그럼 내가 굳이 라인을 그려가지고 빼면 되지 않냐? 하는데, 근데 그렇게 해버리면은 이제 이렇게 좀 굴곡 있는 부분에는 내가 마음대로 이 보강들을 설정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웹을 사용해서 보강들을 만들면은 이 굴곡 있는 표현을 전부 다 꽉꽉 채워줘서 라인을 만들어줘요. 그리고 제가 원하면 이 라인을 더 두껍게 또 바꿔줄 수 있어서 더 편하게 작업을 해줄 수 있는 이런 좀 특수한 이런 기능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홀이랑 이 스레드라는 것들은 이제 나사선을 만들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어떤 벽에다가 고정할 뭔가를 만들 거면은 이 나사선을 만들어 가지고 애초에 프린팅을 해 가지고 나사를 박을 수도 있게끔 만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박스라 그래서 그냥 3차원 도형도 아예 가져올 수도 있긴 해요. 네, 이렇게. 네, 근데 보통 이렇게 작업은 잘 안 하고요. 네, 그래서 요 아래는 잘 쓰이진 않습니다. 요 부분은. 요것들은 그냥 3차원에 돼 있는 아이를 가지고 와가지고 늘리는 방식인데요. 보통은 2D 스케치에서 가져오는 게 훨씬 더 편해요. 네. 그리고 이 패턴은 아까 2D 스케치에서 패턴은 이제 2D 스케치된 그림들을 이제 막 늘려나가는 건데 얘는 3차원 된 도형들을 막 늘려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렉탱글은 똑같이 그 가로 세로로 늘릴 수도 있고 서클은 이제 그 중심점으로 해서 늘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패턴 같은 경우는 아까 그 그린 라인대로 또 그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떤 막 계단을 만들고 싶은데 그런 계단대도 이제 그 한 모양대로 해서 이렇게 패스로 라인으로 그릴 수도 있는 거죠. 네. 근데 굳이 그렇게 그릴 필요는 없지만요. 그 아래에 이제 크리에이트 폼이랑 이제 크리에이트 메쉬가 있는데요. 폼 같은 경우는 이제 패치라 그래서 훨씬 더 이 폼 형식은 이제 내가 더 굵은 곡선들을 면을 설정해서 늘릴 수가 있어요. 보통 우리가 일반 모델에서는 점이나 선으로 수정을 할 수가 있는데 근데 그러다 보면 이제 훨씬 더 복잡한 굴곡 있는 면들을 수정하기가 어려워요. 내가 어떤 좀 굴곡 있는 펭귄을 하나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은 펭귄을 한 번에 못 만들어요. 이 모델 상황에서는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 폼을 불러와서 이 폼에 있는 이 상황에서 만들면은 이 면을 다 잘라서 이 면대로 늘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제 어떤 면을 하나 그러면은 제가 여기에서 이 면을 하나하나 수정을 할 수가 있어요. 네, 보시면은 얘를 이렇게 늘린다던가, 네, 아니면 얘를 뭐 더 크게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이 폼을 늘리다 보면은 훨씬 더 그런 굴곡 있는 모양들을 더 표현하기가 쉬운 거죠. 그래서 이런 마우스 같은 모양을 모델에서 만들려고 하면 만들 수 있는데 좀 이쁘지 않게 나올 확률이 높아요. 네, 그래서 이 폼은 좀 그런 식으로 하는 거여서 조금 더 심화 과정에 있다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일반 기초 과정에서는 이것까지는 안 알려주고요. 그럼 시간 너무 오래 걸려서. 네. 근데 이건 좀 심화 과정에서, 근데 이 스크럽트는 좀 심화 과정에서 쓰는 방식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메쉬 같은 경우는 이제 STL 파일 불러와서 수정할 때 그 메쉬 파일로 이제 여기에서 설정할 수가 있거나 하거든요. 근데 요거는 다음에 물어보시면 알려드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일단 여러분들 알려드리면은 제가 만약에 STL 파일을 갑자기 강의가 돼버렸네요. 제가 STL 파일을 뭔가 하나 가져왔어요. 그럼 이제 얘 수정하는 거 혹시 아세요? 이거 배우셨나요? 이 STL 파일 가져오신 거 수정하신 거 혹시 배우셨어요? 수정한 뭐 쪼개가지고 뭐 자른다던가 아니면 여기에다가 뭔가 더 내가 추가한다던가. 좀 가지고 오는 것만 그냥 기억나요. 네. 원래 가져오면은 얘를 이제 수정할 수가 없어요. 여기에서는요. 얘는 이제 메쉬
파일이라 그래가지고 얘는 이제 하나에 고정된, 그래서 얘를 내가 수정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아무리 여기에다가 이제 네모를 하나 그려가지고 얘가 너무 길다, 그럼 난 얘를 좀 잘라야 되겠다 해서 이제 이렇게 해버리면은 제가 안 잘립니다. 네. 얘를 이제 하나의 도형이라고 생각을 못 해줘요. 메쉬는 다른 도형에 생각을 해서, 이럴 때는 오른쪽 아래 보시면은 이 히스토리를 끄면은 제가 여기에서 이 메쉬 디자인을 할 수 있는 메쉬 투 비랩이라고 하는 다른 설정으로 갈 수가 있어요. 얘를 이제 클릭을 해주면은 이제 솔리드웍스에서 얘를 이제 그 메쉬 말고 그 하나의 모델로 만들어주는, 설정을 해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다가 이제 어떤 그림을 그려주면은 잠시만요. 어디 있느냐? 네, 이렇게 해주면은 이제 여기서는 이번에는 이제 컷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네. 저 이거 처음에 이거 몰랐을 때는 메쉬만 되나 보다 했는데 이런 기능도 있어서요. 다음에 궁금하시면 다시 알려드릴게요. 네, 다시 본론으로 넘어가서 자꾸 막 빠지는데, 네. 아까 말씀드렸던 이 히스토리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만약에 어떤 스케치를 그렸어요. 그래서 얘 이제 익스트루드 해주고, 여기에다가 이제 이번엔 또 다른 스케치 그려서 여기다가 이제 또 컷도 해주고 이렇게 해주면은 왼쪽 아래 계속 쌓여요. 이런 내가 진행했던 도구의 역사들이. 그래서 얘를 줄이면은 이렇게 하나씩 볼 수가 있어요. 내가 뭐 어떤 작업을 했는지. 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히스토리 부분이 작업을 하면 늘어가면 늘어갈수록 굉장히 중요하고, 이제 앞으로 볼 수 있는, 네, 내가 작업을 좀 몇 건을 볼 수 있는, 어떻게 작업했는지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이제 모델링 한 것들을 이제 퓨전에서 불러왔던 것들을 불러오면은 그 사람들이 어떻게 모델링 했는지 시청자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요 순서로 하면 좀 좋구나, 이 사람은 요렇게 수정을 했네, 그런 걸 하나하나 볼 수 있는 기능들이어서요. 굉장히 다른 사람 퓨전 모델을 가지고 와서 그 사람이 어떻게 모델링했는지 볼 때 굉장히 좀 유용하게 볼 수 있는 하나의 그런 거여서요. 그것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다시 본론으로 다시 돌아와서 제가 방금 전까지 이제 도형을 이렇게 우리가 특수한 상황의 도형을 만드는 것까지 봤잖아요. 자, 그럼 이제 이 도형 3차원의 도형을 이제 편집하는 기능을 보여줄게요. 보시면 스케치에서는 여기에서 그림을 그렸고 여기에서 스케치 편집을 했잖아요. 3차원은 여기서 그림을 그렸고 3차원은 그런 모양들을 가지고 왔고, 여기 이 패턴과 미러에서는 이제 그런 아이들이 이제 복제하는 거, 늘리는 것까지 배웠는데, 그 다음에 이 모디파이라고 하는 아이들이 내가 불렀던 3차원에 좀 수정할 수 있는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아까 필렛을 봤듯이 얘도 이제 필렛이 있어요. 그래서 얘를 클릭해 주면은 이 엣지 부분, 모서리 부분에 클릭을 해주면은 이렇게 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처음에 애초에 이 바닥면에서 이렇게 만들어서 줄일 필요 없이 다양한 모양을 만든 상황에서 모서리로 줄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가능해요. 코너 부분도 바꿀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건 잘 모르겠어요. 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수정이 또 가능합니다. 그리고 챔버 같은 경우는 이제 곱게 만드는 게 아니라 아예 이렇게 그 칼로 자르듯이, 네, 직각으로 잘라주는 아이들이거든요. 그래서 챔버랑 필렛의 용도를 제대로 파악하시면은 또 여러분들 디자인할 때 또 훨씬 편하기 때문에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밖에 뭐 쉘까지는 아까 그 옵셋이랑 비슷하게 옵셋으로 우리가 이제 꽃병을 그 밥그릇을 만들었을 때
그 하나 겉면에 옵셋으로 만들어서 올리고 그 다음에 또 끝나면은 그 다음에 또 가운데 부분을 익스트루드 또 해서 올렸잖아요. 근데 이 쉘 부분은 처음부터 그냥 그 모양의 가운데 부분을 없애줄 수 있어서 그런 틀이라든지 밥그릇을 바로 이쁘게 만들어줄 수가 있는 또 기능도 있어서요. 네, 이런 것도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밖에는 네, 계속 똑같은 얘기하면 재미없으니까요. 이제 한번 실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거를 만드는 걸 한번 해볼게요. 제가 대학교 때 한창 이런 시험을 많이 봤어요. 딱 요거 하나 보여주고, 일단 치수는 다 나와 있는 설계도를 보여주는데, 이런 식으로 설계도를 보여주고, 만들라고 해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학생들한테 위에 부분을 좀 차근차근 다 알려주고, 실습도 충분히 해본 다음에 요걸 한번 만들어 보려 하거든요. 네. 요걸 보면은 이제 설계도 부분을 이제 조금 더 이해하기 쉽고, 치수도 이제 자기가 한번 맞춰보면서 그림을 그릴 수 있어서요. 한번 재미삼아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 나연이 형 해보시겠어요? 그럼 저는 모델링 할 때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모델링을 할 때 정답은 없어요. 모델링에 우리가 수학은 5 더하기 5는 10이라는 정답은 있잖아요. 근데 모델링에는 이제 5 더하기 5가 8이 될 수도 있고 12가 될 수도 있고 10이 될 수도 있거든요. 모델링은 항상 한 방향이 아니라 여러 방향에서 똑같은 정답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일단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뭐 다양한 방법을 할 수가 있어서요. 네, 한번 해보시고 네, 처음에는 이제 요 모양을 내가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요. 그럼 치수도 네, 한번 할 수 있는데 치수는 꼭 이렇게 똑같이 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제 한 110이나 100 정도로 비율을 유지해 주신 상태에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건 이제 위에서 본 거고요. 요거는 이제 얘를 아래에서 본 거고요. 여기 이제 옆에서 본 거고요. 네. 치수 아마 네, 치수 다 공유돼서 아마 하시는데 무리는 없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저희를 이제 어떻게 디자인을 할까를 먼저 고민을 해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머릿속으로 이제 얘를 이 모양을 바로 그려서 뽑을 건가 아니면은 뭐 도형을 몇 개 그려서 합칠 건가 네. 아니면 어떤 친구는 요 아래를 먼저 그린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옆에 또 요걸 그려서 조인으로 합치고 막 이런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네. 지금 다양하게 방법이 있어요. 너무 어려워요. 제가 좀 막 행사수 사람은 막 빠르게 얘기하고 막 두 분에 빗대어서 얘기해서 좀 제대로 실수도 못하고 그랬는데요. 그래도 네, 한번 네, 모르시는 건 저한테 물어보시면서 하시면 됩니다. 저한테 물어보셔도 되세요. 어떤 식으로 하실 건지, 이게 이렇게 되는지가 맞는 건지 한번 물어보셔도 알려줄 수 있거든요. 저 가운데 있는 거를 단면을 그린 다음에 네. 쭉 끌어올리고 싶은데 네. 그리기가 어려워요. 얘를 그려서 끌어올리는 게 제일 쉬운 방법이긴 해요. 네. 그리고 그럼 이 굴곡 어떻게 표현해야 돼요? 일단 한번 해보세요. 제가 스프라인도 아까 알려드렸잖아요. 그러면은 점점점 찍으면서 가도 이 굴곡 표현할 수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또 정확하게 얘를 맞춘다기보다는 한번 그냥 이 모양을 한번 만들어 보는 네,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돼요. 네, 제가 계속 늘 말하는 거는 꼭 이 정확한 수치로 만들 필요는 없어요. 한번 이 모양이 나오게끔만 한번 연습해 보시면 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좀 다양한 방식으로도 만들 수 있긴 하는데 제가 거기에서 이
여러분 이따 끝나고 알려줄 거는 가장 최적화된 방법을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그럼 저 네. 이렇게 되면 이건 높이가 어떻게 나와요? 여기 높이가 여기에서 여기 높이가 98.18 그러니까 한 90mm에서 98mm 정도 돼요. 여기에서 이 높이가. 아니 두께. 아, 이 두께요? 네. 아, 두께를 안 정해요. 두께는 지금 제 기억이 안 나네. 두께 10mm였나? 네. 5mm인가 10mm일 거예요. 두께는 그냥 말씀드린 거 정확한 치수를 꼭 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눈대중으로 하셔서 작업하셔도 되세요. 저는 그러니까 우리가 근데 살면서 이런 마우스를 만들려고 하면 이런 마우스에 대한 도면은 없잖아요. 도면이 있으면 잘 좋겠는데 저는 이 도면 없이도 얘를 만들 수 있긴 하거든요. 똑같이 못 만들어도 비슷하게 말씀드릴 수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얘를 보고 어떻게 좀 비슷하게 만들 건지를 한번 생각하면서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찍어서 만드신 거죠? 원점 찍어서 만드신 거죠? 처음에 얘를 먼저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 만들어서 센치 저기 입력해서. 네네네. 네. 근데 얘 각도는 따로 안 주신 것 같아서 그냥 얘가 원점이 아닐까. 네, 보시면은 여기 R113이라고. R113으로 네. 되긴 했는데 그러니까 얘와 얘의 각도를 안 줘서 그냥 이걸 원점으로 생각하고 R113 이 길이는 한 110 정도 제가 맞춘 것 같아요. 네네. 대략. 네.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냥 익스트루드만 되는 거. 네. 그리고 필렛. 네, 필렛을 지금 미리 주셔도 되고 아니면은 도형을 다 만들고 하셔도 되고요. 제가 그런 걸 그러니까 다른 방식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한번 다 같이 한번 해보자는 거였거든요. 제가 오늘은 말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이렇게 말 많이 안 해도 그냥 하나 하고 같이 하자는 식으로 말씀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제가 뭐 스위프도 보여주고 로프트 보여주고 다른 것도 많이 보여줬는데요. 솔직히 다른 걸 많이 보여줘도 좋지만은 그냥 다른 걸 많이 보여주는 것보다는 스케치를 조금 더 알려주면서 익스트루드에 조금 더 초점 맞춰서 알려줘도 되고요. 솔직히 여러 가지 하면서 뭐 스위프나 아니면은 다른 거 많이 몰라도 솔직히 진행하는 크게 없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일단은 초반에 좀 익숙해지게끔 좀 시간을 넉넉히 주면서 같이 하는 시간에 계속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뭐 모델링 많이 했던 아이들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아이들 워낙 많고 그렇지 않은 아이들의 경우에는 모델링 하다 보면 너무 재밌어서 혼자 막 멀리 나가거든요. 멀리 안 나가게끔만 좀 잡아주시면 좋아요. 아까 잘 그리시던 것 같은데. 너무 네. 그다음에 제가 아까 호 만드는 방법 있다고 알려드렸거든요. 아까 스케치에서. 네. 호가 아까 충분히 이제 연습했으면 당연히 잘 기억했었는데 제가 금방 넘어가서 ARC라고. 네, 됐습니다. 그렇게 만드셔도 되고, 아니면 그 선 하나를 만든 다음에 또 제가 아까 옵셋이라는 걸 하나 알려드렸잖아요.
네, 만약에 이 똑같은 라인을 똑같이 만드는 하에서 줄이고 싶다면은 네, 이렇게 클릭해서 네, 하면은 이 화살표로 이렇게 내려와서 네, 그렇게 이동시킬 수가 있어요. 네. 아니면은 이제 이 아이가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 또 다 가능하거든요. 그 다음에 무브로 해서 이렇게 움직여도 되고요. 네, 굉장히 여러 방법이 있긴 해요. 당연히 뭐 과정이 중요하긴 한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모델링의 경우에는 이렇게 똑같은 모양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하긴 하거든요. 당연히 이제 과정이 중요한 이유는 내가 나중에 수정하기도 좋고요. 그리고 정확한 치수를 나타내기도 좋고요. 그리고 그 과정이 또 차곡차곡 잘 되어 있는 사람들은 또 모델링할 때 엄청 스피드를 빠르게 할 수 있거든요. 모델링은 여러분들 이제 하시면서 계속 늘었잖아요. 더 하시면은 내가 눈에 보이는 모든 모양은 다 모델링 하실 수가 있긴 하세요. 거진 비슷하게 거의 다. 당연히 똑같이 하긴 못해도 거의 다 비슷하게 할 수 있는데 대신 차이점 나는 게 이제 스피드에서 많이 차이가 나요. 이 사람은 이제 스피드가 굉장히 빠른 사람이 있을 거고요. 나도 똑같이 모델링을 할 줄 알아서 내가 눈에 보이는 건 똑같이 거의 비슷하게 만들 수 있지만은 스피드가 이제 그 사람은 훨씬 느릴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나만의 규칙을 만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만의 규칙을 만든 다음에 조금 이제 체계화를 시키는 게 제일 좋아요. 요거는 조금 더 내가 이렇게 규칙성 있게 하면은 훨씬 더 나중에 수정하기도 편하겠구나. 그리고 좀 다듬는 방법도 가지는 게 좋습니다. 처음에 일단 한번 해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처음에는 저도 이제 대학교에서 그냥 이런 거 보여주고서 이래서 만들다 보다 보니까 좀 그렇게 체계화된 방식으로 계속 못 만들었던 게 있었는데 그래도 한번 해서 직접 하는 사람하고 처음부터 체계화를 갖는 건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다른 사람 방식대로 만들어도 다른 사람 맞는 체계화를 내가 갖춘다고 해도 그게 나한테 안 맞는 방법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바로 스틱해서 쓰시는군요. 근데 그냥 라인에 그냥 그려줘도 돼요. 네. 네, 그렇게 그려줘도 돼요. 그때 왜 진도가 못 나오는 아니요. 원래 이렇게 네, 이러면서 이제 좀 다른 분들 쉴 수도 있고 핸드폰 놓을 수도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때 이제 학생들이 만드는 방식을 한번 쭉 지켜봐요. 너 이거 잘못돼서 이렇게 해. 그게 아니라 한번 어떻게 그리는지를 봐서 어떤 친구는 요거를 만들 때 처음에 요 네모를 그려서 그 다음에 얘 호 찍고 이 호를 만든 다음에 하는 정말 정상적인 방법을 만드는 애도 있고요. 아니면은 그리고 스플라인으로 얘를 이제 따라 그려가지고 비슷하게 만드는 아이도 있고요. 아니면은 애초에 이 바닥면을 그려서 올려요. 네, 바닥면을 처음에 이 바닥을 만들고 그 다음에 옆에 홀을 이제 자기가 뭐 다른 방식을 통해서 또 그려가지고 깎는 아이도 있고요.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아이들 어떻게 만드는지를 먼저 파악을 한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친구는 이런 식으로 만들었고 어떤 친구는 이런 식으로 만들었고 그러면서 그 아이들이 만드는 방식이 전부 다 틀린 건 다 아니잖아요. 네. 좀 그런 걸 봐주시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모델링이 좋은 점이 정답이 없다 보니까 네. 좀 더 부담도 없고 아이들도 이제 조금 더 내 방식도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알면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더 재밌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저 같은 경우는 PPT 다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당연히 이게 정답은 아닌데 이게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좀 빠르고 또 정확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해서 만들어놨는데 처음에 이제 네모를 하나 잡아서 그려주고요. 제가 그걸 7mm로 했네요. 네. 그래서 길이를 처음에 잡아주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호 그리는 거에서요. 여기 점 찍고 올렸거든요. 네, 그래서 잠시만요. 네, 그 다음에 각도를 주셨네요. 50도. 네. 저는 그게 궁금했었어요. 아. 각도가 표시가 안 돼 있어서 도면에. 제가 각도 표시를 안 했군요. 죄송해요. 네. 그래서 모양 좀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라인을 그려서 이 받침대까지 라인을 그려주고요. 그래서 아까 50mm. 그 다음에 네, 여기까지 모양을 다 만들어줬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옵셋으로 얘를 내려줬어요. 네. 그 다음에 끝에 이제 가까이 봐주셔서 잘 그려지는지 맞는지 네, 스냅으로 라인도 그려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1차전 했으면 이제 굉장히 빠른 식으로 만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라인 정리해주는 거 해줘야 돼요. 아까 제가 트림으로 라인 정리하는 거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가까이 확대해줘서 이제 라인 어느 걸 지워야 되는지 해서 이 라인까지 정리해주시면은 끝납니다. 네,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빠른 스피드로 만들 수가 있어요. 네, 이런 식으로 익스트루드까지 하면은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필렛 보통 주거든요. 네. 그래서 뭐 처음에 이제 스케치해서 필렛 줘도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예 다 만들어진 상황에서 필렛 줬습니다. 전부 다 이렇게 5mm씩 네, 이런 식으로 네, 굉장히 빠르게 만들 수도 있고 다양하게 네,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이거 만들 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달라요. 방식들이. 네, 여기다 만들어 볼까요? 네, 괜찮으세요? 치수도 있죠. 치수 없어요. 치수 없이 그냥 만들게요. 네. 이것도 이제 그 사이즈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모양을 어떤 식으로 만들지가 좀 중요하긴 하거든요. 저는 이제 조금 다른 방식으로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그거 보시면 이런 식도 만들 수 있구나만 보실 수 있게끔 만든 거여서요. 근데 여러분들 기존에 만들던 방식으로 아무렇게 만드시면 되세요. 양님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저 이제 회의 들어가야 돼서 3시에 회의 있어서 가셔야 돼요. 아쉽네요. 네, 내일 만들어 볼게요. 알겠습니다. 네, 제가 한번 봐드리겠습니다. 이게 원래 4시까지인가요? 3시까지인가요? 3시까지예요? 네. 그러면은 그냥 진행할게요. 네, 여러분들 만드는 방법이 보통은 이렇게 만들면 안 되실 거예요. 밑판 만들고 윗판 만들고 그다음에 여기 네모 그려서 3개 같이 올리고 그렇게 하면 되세요? 지금 딱 보면서 네. 이쪽 면을 딱 하나만 딱 그리면 네. 완성될 것 같아요. 제가 네. 이 측면으로 표면을 그리는 거예요. 네네. 이렇게 요거 하나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딱 그린 다음에 요만큼 뽑아서 익스트루드 하나, 요거 이렇게 익스트루드 하나. 네. 그리고 얘가 박스 하나, 얘 박스 하나 이렇게 만들 거거든요. 처음에. 그럼 얘는 이렇게만 하면 바닥 되고요. 얘 하나 복사하면 이렇게 되고, 그다음 뒷면 이렇게 하고, 얘 그냥 이렇게 하나 익스트루드 하고 복사. 그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그릴 것 같은데 좀. 바닥은 안 그리고. 그러니까 이쪽 측면을 도면을 그리는 거죠. 요렇게, 요 모양, 요렇게. 요 박스 하나, 요거 박스 하나, 그리고 요렇게 라인 하나 그리고 이렇게 직선만 그리면 끝날 것 같은데요. 쉽게 아닌가? 그러니까 요 라인을 그리신 다음에 얘 빼고 얘 뺀 다음에 네. 요 면이 이렇게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요 면이 필요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요 평면을 이렇게 요 면을 표면을 그리는 거죠. 요 면 하나만. 네. 그러면 요 부분을 딱 선택하면 요걸 만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얘를 선택해서 쫙 보내면 뒷면 만들고 얘도 쫙 얘를 붙이지 않는 이유는 얘를 여기다 써야 되니까. 그렇죠. 똑같은 거 그대로 네. 카피하면 이렇게 되고. 오, 굉장히 네. 금방 끝날 것 같아요. 네네. 굉장히 제가 알려드려야 한 건 거의 똑같은데요. 네, 제가 알려드려야 했던 그거예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밑면 만들고, 네, 윗면 한 달 그린 다음에 전 뉴바디로 해서, 예, 얘를 다 따로따로 띄워서 그리고요. 네. 옆면을 그린 다음에 뉴바디로 그리고, 필렛을 준 다음에 이 옆면까지는 완성한 다음에
그럼 이제 얘가 뉴바디가 됐기 때문에 얘는 이제 패턴으로 늘릴 수가 있거든요. 아니면 뭐 컨트롤 C, 컨트롤 V로 늘릴 수도 있고요. 네네. 그래서 옆으로 차차차 만든 다음에 만들고 그 다음에 아래 것도 위로 올려서 이렇게 하신다 말씀이시죠? 거의 네.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저는 옆면만 그려서 쫙 드루드 시킨 다음에 사각형 자르신다는 거죠? 사각형 네. 사각형 그렇게도 돼요. 시켜가지고 밀어 4개 간격 일정 아. 딱 빼면은 네. 이거 저는 같은 방식. 네네. 저는 원래는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네. 어떻게 올린다 했죠? 네. 저는 밑에 그리고 위에 그리고 면 그리고 올리고서 저는 그렇게 그리는 형식을 하거든요. 그럼 보통 저는 저 같은 경우는요. 제가 이거 책 보고 만든 건데 그 책에서는 저도 알아요. 네. 아, 그래요? 네. 이렇게 만들길래, 오, 이게 굉장히 신선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뉴 바디를 굉장히 잘 쓴, 네, 그 방법 중에 하나여가지고, 네. 그래서, 네, 요거 너무 알려주고 싶었어요, 저는. 그래서 학생들, 저도 원래 전 방식에서는 늘리고, 뭐, 이동시켜서 그냥 하는 방식이었는데, 그냥 패턴 2개만 써가지고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어서 이런 식으로 만드는 방법도 이제 좋아서 이렇게 안내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그 만드는 방식들이 굉장히 다 다양해요. 네. 그리고 당연히 미숙한 친구도 있고 벌써 초반부터 우리가 지금 가서 하고 있는 그 방식대로 바로 하는 친구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좀 그 아이들의 수준에 맞게끔 봐주면서 진행을 해주시면은 뭐 크게 부담 없이 아마 진행할 수 있을 거예요. 네. 당연히 이제 심화 과정 들어가면 훨씬 더 이제 복잡하고 어렵겠는데요. 네. 요거는 뭐 좀 다른 얘기인데, 네. 그런 식으로 진행하시면은 뭐 크게 문제 없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파라메트 디자인 부분이 빠졌는데, 아이들 수준을 봐서 파라메트 디자인까지 들어갈 수 있는 사람, 그 강의 듣는 사람들 수준을 봐서 파라메트 디자인까지 들어갈 수 있는 사람분들은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과감하게 생략하고 그 앞에 스케치랑 그런 익스트루드 부분에 조금 더 설명을 하면서 아이들이 좀 더 편하게 작업할 수 있는 시간으로 진행해 주시면은 훨씬 더 부담 없게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혹시 뭐 최종적으로 뭐 궁금하신 거 혹시 있나요?